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내일은 휴일입니다. 영상을 그래도 좀 자주 올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하실 종목 상한가 가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간 주식 투자 같이 하면서 이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또 주식이 또 많이 오르게 되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어떤 종목은 안 가게 되면 그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꼭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뿌듯한 날이에요. 포스코홀딩스가 2달 전이죠. 그때 에코프로 BM, LNF, 특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 포스코 퓨처엠까지 전부 다 몇 배씩 오르면서 제가 생각했던 정말 2년 내내 폭락할 동안에 급등하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드리면서 손절하면 남는 게 없다. 여기서 팔면 뭐 반해반토막에서 남는 게 없다.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버텨서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이고, 포스코홀딩스만 50만 원을 돌파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50만 원을 훌쩍 넘어서 51만 원까지도 터치하면서 정말 기다리신 분들은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었죠. 에코프로는 이거 망할 회사다. 이거는 2만 원, 만 원 갈 종목이다. 20만 원 가까이 훌쩍 갔었고, 또 하나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에코프로 BM이 못 갈 때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업종 플러스 철강이라고 말씀드렸고, 철강으로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2차전지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대주전자 재료,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상승 EDP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부 다 주가 급등을 쳤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머티까지 말씀드렸어요. 아마 영상을 계속 요 전에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종목들만 보시면 된다. 전고체로 확실하게 성장할 섹터라든지 2차 전지주는 에이스 기업만 보겠다. 하지만 나머지 2차 전지주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만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철강으로도 갈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쇼커버가 터지면서 주가가 활짝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급등한다고 얘가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정 영상에서 철강주는 동국제강을 보셔라 하고 나서 거의 뭐 40, 50% 폭등을 했고, 넥스틸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현대제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제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거의 외울 지경이거든요. 철강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또 중국에서 감산이 기대되고 있고, 또 건설하고 자동차 업황이 회복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 이후에 최근의 움직임은 또 2차전지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포스코 기업은 다 에이스 기업들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강조를 많이 드렸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포스코 DX도 스물스물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는 버릴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차전지 또 포스코홀딩스의 시나리오도 한번 짜보고, 또 오랜 기간 여기서 매일 말씀드렸던 LG전자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일진홀딩스는 상한가를 오늘 기록을 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강하게 일진전기하고 일진홀딩스를 전력주로 보겠다. 또 원전주는 두산 엘러빌리티, 보성 파워텍부터 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고, 대우건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5, 6천원부터 거의 3천 몇백원까지 떨어지고 4만원 찍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갈 수 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들 설명드릴 거고, 대우건설이 오늘
떨어지면서 대우건설, GS건설, DLENC가 한 세트인데 DLENC하고 GS건설은 덜 올랐어요.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중소형 건설주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올해 1년 내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없는지 전부 다 추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 영상을 보시면 말씀드린 종목 거의 다 급등이 들어가고 또 급등 안 했다 할지라도 좋은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2차전지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또 급등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가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맥점 자리에서 강하게 한번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종목들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럼 내일은 어떤 종목일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건설, 정말 이게 시총이 1조밖에 안 된다고 12조 찍었죠. 그것도 몇 개월 만이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20년 내내, 10몇 년 내내 안 가다가도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원전주로 계속 부각될 때도 대우건설은 못 갔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갈 때도. 하지만 지금 얘가 스타트가 들어간 거고, 지금 똑같은 섹터 안에서도 내일부터 스타트할 종목,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스타트할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 쇼커버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이 멤버십 문의를 주시는데, 멤버십은 여기 010-9856-8767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십은 매일 진행을 한다. 거의 1시에서 2시 이때쯤에 진행을 하고 하루에 20-30분씩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써드리면서 또 강조드리고, 요거는 안 움직였어도 내일 또 AS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 어렵지 않게, 저는 급등하면은 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왜냐면 우르르 매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갈 때가 되면 가는 거고,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입해 보셔라.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멤버십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유튜브에 가입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특징은 뭐냐 하면 종목들이 이런 게 있죠. 잘 보시면은 코스닥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타이밍이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세가 좋고, 코스닥의 연봉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작년에 코스피가 급등할 때 대우건설이 올랐느냐? 안 올랐어요. 작년에 75%올 동안에 마이너스 찍고 또 오르지도 않다가 올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대우건설이고, 또 지금 폭등하는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일 장이 보합이라든지 1% 떨어지더라도 얘가 오늘부터 스타트하는 종목이면 얘는 매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말도 안 되게 최근에 10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례를 기다리자. 맨날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녀봤자 포스코홀딩스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 2차 전지주 안에서는 많은 분들 도대체 어떤 거를 봐야 되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보지만, 2차 전지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대주전자재료 연차트를 보는 거예요. 뻗어가서 신고가를 찍은 종목, 그쵸? 이것도 많이 올랐죠? 이수 스페셜티, 이것도 신고가를 찍은 종목. 한중엔시스, 신고가를 찍은 종목, 그쵸? 다 하나같이 어때요? 상신 EDP, 이것도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에요. 근데 강조드리고 나서 주가 거의 2배 올랐고, 상신 EDP, 한중엔시스도 상을 치고 이렇게 주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수 스페셜티도 마찬가지죠. 급등하고 나면 횡보가 들어가잖아요. 대주전자에도 급등하면 내려오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렇게 남들 건설주 갈 때 안 가는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 얘는 또 혼자 급등하고 또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치고 연타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요 안에서 보시면 되시고 조정 나올 때 코스모 신소재 추세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런 횡보 자리 20자리에서 보셔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급등하면 안 갑니다. 요새 SK 이노베이션도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박스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DX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요런 자리에서 제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요런 자리. 박스 올랐다가 내렸다. 120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을 치고 확 올라가면 여기서 추천 나오는데 막상 계속 안 갑니다. 이제 쉬었다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요럴 때 또 보시면 되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추세가 매우 좋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르고 LX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GS 글로벌은 가지도 않다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안 갈 동안에도. 근데 120자리에서 요런 지루한 자리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걸려들면 2,200원짜리가 6,000원 가까이 찍잖아요. 결국은 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올라가는 순서만 다를 뿐이다. 박스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괜찮은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건 공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어요. 이때 요렇게 포스코홀딩스가 요렇게 올라갈 동안에 45, 50만 원 찍어야 된다는데 못 찍었어요. 그때 에코프로는 이렇게 됐었고 말씀드리고 거의 상 때리고 에코프로 BM은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급등하고 이때부터는 또 말씀 안 드린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자리 만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가 안 갈 동안에 이렇게 올라주잖아요. 왜? 철강이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이 전전 영상 보시면 동국제강 말씀드리고 순식간에 만원짜리가 2만원 가까이 찍었어요. 80%가. 또 급등하니까 내려오잖아요. 넥스틸 말씀드리고 딱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철강주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또 포스코홀딩스가 더 갑니까? 더 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이때 다 매도가라 그랬었어요. 포스코홀딩스. 가능 없다고 거래량 없다고 여기는 뚫어야 정상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 가격을 뚫어야 에코프로의 예전 이 가격 있죠. 이 19만 원은 옛날로 따지면 에코프로의 매물대였었어요. 이 가격. 여기하고 공통적으로 닿는 자리가 포스코홀딩스의 45, 50짜리였었어요. 보시면은 요 자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찍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자리 매물대 딱 걸리죠. 이 자리가.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원하는 대로 찍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연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조정이 나올 때 또 어디까지 조정 나올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은 뻗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공통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이 위치를 조금 더 이 위에 라인을 찍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얘가 지금 전에는 여기를 닫고 떨어졌어요. 요번에 여기를 달지 모르겠어요. 56만 원을.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봉이 여러 번 나와서 이렇게 급등을 해준 상황이면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또 찾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나는 좀 더 아쉬운데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뻗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55만원 요 라인까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55만원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으나 55만원을 찍으려고 하고 매도 나오고 찍으려고 하고 매도 나오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장대봉을 세워서 종가까지 형성되는 거는 바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할 차트는 주봉상으로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뻗어가고는 있다.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리튬이라든지 니켈 확보했고 양극재 사업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연결되면서 철강에서 배터리 소재 쪽으로 가면서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 또 직접 광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퍼도 이 다른 회사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좋아지고 자산 대비 저평가에 외국인 비율이
그래도 예전에 55%까지 갔었는데 조금 더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오늘 이제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35%까지 늘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번다 했을 경우에는 5에선 이탈되지 않고 55에서 60 라인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뭐 더 간다, 날라간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될 종목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LG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LG전자는 지금 연차트로 보시면은 이 상한선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안 간 상황이에요. 근데 요새는 중소형주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이 작년 말까지는 10년 내내 최저가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파동을 한번 또 LG전자에서 기대를 해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고점도 갈 수 있다. LG전자가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를 조정시마다 보셨으면 좋겠고 대형주 안에서 삼성전자도 물론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한 번에 오르는 폭은 LG전자가 보통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업종도 우리가 현대위아라든지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그 현대차도 조정이 움직이지 않았고 자동차 뭐 SL, 화신 이런 것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LG전자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가전 쪽에 대해서 또 실적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요새 LG전자 23조인데 이거는 시총도 아니에요. 왜? 요새 10조, 20조짜리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전에 알테오젠도 말씀드렸었고 20조예요. 알테오젠도. 그쵸? ABL 바이오도 이거 이제 물론 10조 넘었다 내려왔죠.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현재 안 나오고 있는데도 기대감이 이렇게 시총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LEC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우건설이 안 올랐을 때 대우건설이 떨어지는데도 다른 중소형주들 중에 저평가 종목이 DLEC, 뭐 GS건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주 안에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봐서 쭉쭉 가는 애 대우건설처럼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가는 애는 뭐 전체에서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2만원, 3만원 못 갈 리 없겠다. 결국 4만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물론 올라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급하게 달려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초에 3,7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억 넣었으면 10억 된 걸 지금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뭐 더 간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떨어진 게 이렇게 한 번에 된 거, 이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패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 밑에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걸리는 종목들은 대우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오랜 기간 소외가 돼야 돼요. 중소형주에서는 이런 거죠. 이런 패턴이었다든지 계양전기 10년 내내 있다가 점상으로 가서 다 단기적 확 해먹고 또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뭐 동양고속 같은 종목들도 순식간에 한 번도 안 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 갖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 안에서도 잘 보면은 우리가 일진홀딩스 같은 종목을 왜 강조를 드렸냐면 얘는 이 위에 라인을 가더라도 저평가예요. 이 위에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이제 일진홀딩스는 제가 계속 좋다고 몇 년째 하는 종목인데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오르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걸려든 거죠.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해서 요 기간엔 내가 없고 올라갈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정도 올랐으면 좀 올랐네. 그러면 조금 이익 실현을 했다가 좀 내려오면 또 다시 원래 내 목표가가 있으니까 다시 담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등한 다음에 추천을 한다는 거는 다음날 팔아먹는지 다다음날 팔아먹는 매매라는 거예요. 그런 매매는 막 좋지가 않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가 제가 제일 좋다고 한 종목이에요. 전력주 안에. 물론 더 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중소형주는. 하지만 일진전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일진홀딩스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제일 저평가 지주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우리가 정배열 라인에서 있을 때 요런 구간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구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급등한 다음에 따라잡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네트워크스다. 요런 것들도 제가 지난주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오랜만에 거래량이 연차트가 터졌어요. 오랜만에 몇십 년 동안 안 가고 있다가 월봉상으로 120원선 뚫어서 딱 좋으니까 정배열에서 있다가 오늘 걸려든 거죠, 이게. 요런 식으로 요 위에서 놀다가 20 타고 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자리, 이런 주황색 라인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약바이오안에서는 파미셀을 강조드렸잖아요. 요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해서 신고가를 딱 치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이런 애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추세를 타는 종목들이에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터무니없는 기업들이 뭐 10조, 20조니까 이제 1조 2천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바닥이 있더라도 실적 좋으면은 당장 안 가도 이 종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연차트로 밑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월봉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 더 갑니다. 요래서 제가 2차 전지안에서 롯데에너지를 박스권에서 보셔라. 에코프로, 머티아, 코스모, 신소재 같이 말씀드리면서 박스권에 있는 롯데에너지 말씀드릴 때 이거는 순식간에 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머티도 올랐지만 제대로 걸린 건 이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섹터별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다. 증권주는 유진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임이 신고가를 또 찍었었죠. 교보증권 같은 종목들. 지금 추세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거는 급등을 먼저 하고 늦게 하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이거를 내가 못 샀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전력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견조한 상황에서 항상 제가 우진 아니면은 보성 파워텍 요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보성 파워텍도 보면 월봉상으로 요런 식으로 주가가 한참 누른 다음에 다시 요런 식으로 스타트할 때 요때 강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보성파워텍 원전주 중에 실적이 제일 싸다고. 근데 실적이 아쉬운 우리 기술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따라 움직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섹터별로 안 간 것들 안에서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서 뭐 G2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원전도 계속 움직이고 우리가 일진파워도 있고 일진홀딩스 갖고 있는 하지만 일진홀딩스가 워낙에 주가가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운주 같은 경우도 항상 관종에 있어야 돼. 대한해운 또 페노션 이런 것들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만들다가 느닷없이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이런 대한해운 조정 나왔을 때 이런 횡보 자리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급등만 하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거의 1년 이상 쉬었다가 요새 조금 움직이고 조정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는 남들 갈 때 또 안 가요.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들이 쉬고 있잖아요. 케이프 같은 것들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고 케이프 말씀드리고 급등한 종목이거든요. 요 네 종목만 말씀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1년 전에 엄청 올랐던 HJ 중공업이 급등을 이때 핫했던 종목인데 1년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21선에서 거래량 나오면 HJ 중공업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눌릴 때 봐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 포스코 피처엠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도 올라가는 순서가 다르고 또 어떤 거는 또 조금 나중에 오르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요 전 시간에 특히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남북경협주의 현대로템을 본다. 현대로템 말씀드리고 급등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1년 이상 쉰 거예요. 1년 이상 쉰 거 중에 대형주 현대 엘리베이도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셔야 돼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남북경협주에 세명전기도 있었는데 세명전기 말씀드리고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남북경협주도 뭐 전력이든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의 같이 엮여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우건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주 안에서도 대우건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우건설 저렇게 많이 오른 걸 지금 사란 말이냐? 당연히 지금 사라고 못하죠. 왜? 보통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건설주 정말 싼데 이거 뭘 사나? DLENC도 말씀드리고 상친 종목이죠. GS건설도 상친 종목이에요. 그러면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거 말고 건설주는 우리가 PF 대출 때 다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터무니없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량 공급이 핵심이고 우리가 뭐 남북경협, 김정은 관련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 재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갖다 붙이면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실적이 저평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원개발. 지금도 쌉니다. 많은 분들이 우원개발보다 싼 거 찾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보면 월봉상으로 이제 시작을 한 종목이죠. 월봉상으로. 근데 실적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터무니없죠.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요새 보면은 건설주 안에서 완전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오늘 코스닥에서 중소형주가 급등한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급등하고 포스코홀딩스 급등하면 다른 게 안 갑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또 다른 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급등을 대형주에 한 개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우원개발이 이제 타고 있고 잘 보셔야 돼요. 우원개발, 진성TC 항상 강조드리고 신고가 또 찍었어요. DY파워가 제일 싸다 그랬죠. 어때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 27,000원 돌파해도 싼 종목이 또 이 DY파워예요. 그 정도로 쌉니다. 근데 박스 위로 가고 있죠. 이러다가 또 걸려들 수가 있어요. 바로 걸려들지 횡보하다 걸려들지 모르겠는데 얘를 갖고 있는 DY는 계속 보셔야 돼요. 자동차주 안에서도 연차트로 12년 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안 들어간 종목에서 DY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매출이 1조 2천억이나 나와요. 이게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스타트가 들어가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자리 DY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DY파워, 진성TC, 대창단조 여기도 정말 저평가인 종목이에요. 어때요? 또 신고가 가려고 하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그럼 대창단조도 요새 추세라면 이게 신고가 찍어버려도 그만인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다 좋아요. KCC 건설 거의 제일 싼 건설주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선주 할 때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성광밴드 급등하고 나서 따라잡으면 바로 안 가죠. 이런 자리에서 봐야 되잖아요. 횡보 자리에서. 지금 하이로코리아가 그런 자리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이로코리아가 제일 싸거든요. 안 간 것 중에. 조선주 안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조선주에서. 우리가 실적으로만 따지면 TP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박스권 만든 지 1년 됐는데 기관 수급 들어오고 월봉상으로 아직 뻗어가질 않았죠. 이게. 이렇게 좋은 기업도 이렇게 12년 떨어지고 이제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도 안 간 거예요. 다만 재료가 나오면 더 빨리 갈 텐데 이런 것들은 한번 가면 또 20% 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 만들고 요 윗단에서 놀고 있는 것들 위주로 계속 찾아다니는 게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급등한 다음에 따라잡으면 항상 가다가 말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우리가 화학주도 남해화학이 있을 때 KG케미칼이 있었고 다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박스 만들고 KG케미칼 지금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연타석으로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을 관종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고 뚫으면 세게 간다. 뚫으면 세게 갔을 때 해인이 그랬었죠. 말씀드리고 상친 종목이에요. 말씀드리고 급등한 게 요런 자리에서 박스 만들면서 저평가 요 위에 있다가 하루 만에 상치고 50% 수익 나고 바로 이렇게 또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노려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쏘는 거를. 근데 이 기간이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해인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또 말씀드린 게 한컴일이 여기서 말씀드린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박스에서 걸려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골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해인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거를 찾아다니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거래가 증가되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또 조선주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고 급등했었어요. 이것도. 이런 기간이 짜증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딴 거 하다가 얘 또 상가는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걸 찾아다니다 보면 HP, SP 이런 종목들도 자리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테스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었고 뭐 동진 세미캠 말씀드리고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하지만 뻗어가는 관점에서 DIT 요런 종목들, 요런 거하고 HP, SP 요런 것들이 뻗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꼭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만 농기계, 사료, 뭐 한일 사료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면 내려와 있잖아요. 이건 세력주예요. 근데 사료주도 그렇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 제일 싼 거 찾아보면 TYM이 맞아요. 보니까 요런 것들이 박스 위에 있는 종목인데 걸려들면은 또 이게 여기서 20% 올라도 싼 종목이고 요새는 어쨌든 수급이 좀 변화가 되면서 금융투자 파는데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고 실적이 좋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평가하고 안 가는 종목인데 박스 상단에서 걸려들면은 또 20, 30% 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하나같이 다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급등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저는 포스코홀딩스하고 LG전자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20만원 가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풍력주 쉬운 거 아닙니다. SK오션플랜트, 한화솔루션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유증을 했고 SK오션플랜트도 쫙 오른 다음에 조정 나왔어요. 요런 것들이 다시 20에서는 탈 때 보는 거예요. 탈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관점에서 안 올랐을 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2차 전지도 이수 스페셜티처럼 상가고 막 이렇게 급등치고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갈 때 수익 나는 거지 올랐을 때 따라잡으면 다음날 안 팔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마 오늘 거래량이 터진 종목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요새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안 움직여 실적 좋아도 안 가는 희한한 시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제 뭔가 붙으면 가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러고 실적이 좋은데 요렇게 박스 만들다가 다시 스타트하면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그리고 이 시간에 강조된 에이블, CNC 이런 것도 급등 들어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정해놓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급등을 치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야지 올라간 거 질르면은 그 다음에 내려올 땐 망하는 거거든요. 내려올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력주 중에 사실 생각해보면 일진전기 말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산일전기에 전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산일전기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산일전기가. 그래서 저는 이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그 박스 맥점 자리에 들어가서 봐야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어떻게 지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정 없이 연타석으로 계속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주도 그렇고 유통주도 그렇고 여기는 보시면은 유통주는 GS 리테일이 박스 만들고 있고 이마트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마트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신세계 INC 이런 것들이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위로 가면 다 봐야 되는 종목들만 골라서 알려드리는 거죠. 아니면 자동차주에서 지금 내려온 다음에 저는 자동차주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예전에 현대모비스 계속 했는데 대형주 보시는 분들이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 SL, 여기까지만 저는 보고 싶거든요. 물론, 얘도 있어요. HL, 만도. 요런 종목들도 있는데, 요런 자리에 와 있는 것들 위주로 본다. 여기서 쉬었다 갈지 그냥 갈지 모르는데 자동차주가 안 갔습니다. 보면은. 실적이 좋든 뭐가 좋든 뭐가 안 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급등 친다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런 것들 보시면서 뭐 원전주 안 간 거 보고 중소형 건설주 아까 말씀드린 안 간 거 갔다 하면 20, 30%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영상, 이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부터 흐름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주가가 올랐는지 보시면은 급등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오세영 회장이 뭔가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상을 탔어요. 대상을 탔는데 뭐 경영대상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LVMC가 라오스에서 현대차 점유율 50%가 넘고 미얀마 현대차 점유율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조립을 해서 완성차로 판매해서 매출을 전부 다 잡는 게 LVMC예요.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그런데 왜냐 베트남은 현지 기업이랑 하는 거고 LVMC는 라오스하고 미얀마 현대차 독점인데 영업이익이 거기서 급증을 하고 몇백 %씩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이마트24 노브랜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분을 추가 취득을 하기로 했고 여기가 매출이 나오는 거는 LVMC 매출로 다 잡혀요. 지분만 추가 취득하면. 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 라오스 매출은 전부 다 LVMC 매출이듯이 편의점 지금 현재도 몇백 개로 1위인데 노브랜드하고 편의점24가 계속 생기면 그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LVMC 매출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 지분 확대하고 또 라오스에 쇼핑몰 들어가는데 거기에 노브랜드, 맘스터치, 뭐 이마트, 파리바게트, 한국기업 한 5, 60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곧 생겨요. 거의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과 함께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38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정종에 380억인데 이 전 직전 사업년에서는 영업이익이 18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은 거예요. 이 2024년보다 2025년이. 근데 2026년은 또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도 부채가 없는데 더 줄었겠죠, 여기서. 자본 5,100억에 부채 1,900억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어쨌든 이 오세영 회장 말고 젠투젠이라는 이 지분은 이 오세영 회장이 1,500원짜리 주식을 2,100원에 싹 갖고 가서 지분 신고해놓은 게 젠투젠이에요. 그러면 1,000억이란 돈을 어쨌든 마련을 해서 지분을 확대한 건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리고 기관이 1,750원에 들어왔거든요. 한 7군데, 8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아직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LVMC가 저는 시총으로 봤을 때 어쨌든 라오스에서 많은 분들이 LVMC가 라오스에서는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라오스에서 어쨌든 요 기사만 딱 보시면 되는 게 어쨌든 이 오세영 회장이 라오스의 코라오 그룹은 매출 2조 2천억의 자산 3조짜리 회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은행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쨌든 지금 코코페이하고 코코무브 통해서 여기 또 코코넛 사일로 LSM의 현대차 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라오 그룹의 연매출 2조 2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쇼핑몰이 오픈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메가몰 라오스판 스타필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라오스에서 제일 큰 게 생기는 건데 요게 이제 편의점도 전부 다 이마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상복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라오스 쪽에서 이분이 어쨌든 이 예전의 시총이 있잖아요. 요때는 현대차 중고차하고 할 때 이 시총이 1조 7천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 4년 동안에 오세영 회장이 가져간 게 1,500억인데 현재가보다 높게 가져간 거예요. 유증이든 무증이든 또 요번에 뭐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해서 갖고 가든 그러면 이렇게 매집이 된 상황에서 연봉상으로 큰 봉이 안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칙적으로 옛날 가격을 가야 되죠. 하지만 유무증을 했기 때문에 옛날 가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 수준은 뻗어줘야 시총 1조 이상을 가도 옛날만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 어쨌든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다가 주가가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 매물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예 매물대 아닙니다. 요 거래량을 오세영 회장이 갖고 간 거예요. 2,100원의 거래량 장외에서.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한 번에도 몇 번 오르면 전고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도 그렇고 또 GS글로벌도 매일 똑같아요. 이거 거래량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최소 옛날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제닉 이렇게 10년 동안 떨어지다가 딱 두 번 오르면 20, 30배 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 구간이 LVMC에서 없었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좋은 내용이 나와도.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는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쇼커버도 안 나오고 실적이 어쨌든 5월 말에 나오는데 실적도 1분기 실적은 항상 사상 최대가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오픈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래가 터져서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는 만들어 가고 이게 2, 3%씩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야지 진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은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오세영 회장이 가져간 1,000억 그리고 기관이 들어온 1,750원 그리고 그동안 소외된 거 거래량 이렇게 본다면 또 모멘텀 이런 거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회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동차, 뭐 조선, 2차전지부터 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든 일진홀딩스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전 영상도 비교해 보시고 전전 영상도 꼭 비교를 해 보시고 그래서 증권주도 말씀드리고 다양한 섹터 싹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만 내일 딱 사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자리에 있으면 느닷없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큰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이 돼 있으면 주가가 한 번에 튀는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인처럼 이런 식으로도 주가가 상도 치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서 오늘 대우건설이 쉬고 있는 동안에도 갈 수 있는 건설주 싹 설명드렸고 그 안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좋은 종목들 싹 설명드렸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꼭 부탁드리겠고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해서 힘들게 해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정말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이게 왜 기다려야 되는지 내일부터는 이게 주도주가 되고 모레부터는 얘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양한 섹터별로 얘가 갔는데 얘가 늦게 갈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잘 되는 게 저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종목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내일 살 종목, 모레 살 종목, 앞으로 살 종목 다 상한가 가길 기원하고 또 많은 분들 멤버십 문의는 제가 거진 한 3년 동안의 membership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멤버십 매일 하기 때문에 요새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856-8767로 문자로 문의 주시고 전화 주셔도 되지만 유튜브에 가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하루 4,000원이에요. 매일 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양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 딱딱딱딱 괜찮은 것들 찝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